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 공공분양 세 번째 시간입니다. 3탄인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분양에도 이제 특별 분양과 일반 분양 두 가지로 나뉘고, 어, 이제 사회초년생이라면 특별 분양에 당첨되기 좀 더 유리한 환경이에요. 왜냐면 특별 분양에 당첨되려면 앞에서 본 것처럼 소득액이 적어야 되거든요. 소득액이 적어야 되는데 점점 이제 연차가 회사 내에서 연차가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득액은 늘기 때문에 웬만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소득이 이제 혼자 번다고 해도 좀 금방 올라가서 초반에 이제 승부를 띄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 3년 차, 태아 포함 아이 둘 때 특별 분양에 당첨이 됐었습니다. 특별 분양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생애 최초였는데 생애 최초로 당첨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팁은 이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나오는 특별 분양은 다자녀입니다. 말 그대로 자녀가 많다예요. 보시면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녀 3명. 2015년 기준 96년생 이후 출생자가 3명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사회초년생이 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3명이란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셋을 연년생으로 놔도 3년이 걸리죠. 근데 요즘엔 뭐 결혼하자마자 애 낳는 추세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쉽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쌍둥이를 낳거나 하면 이 자녀 3명의 기준이 들어가긴 좀 많이 쉬워지죠. 특별 분양인데 배정 세대수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중에 가장 경쟁률이 낮은 데가 어딜까요? 이 대입에 이제 어떤 학교 넣을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눈치 작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보시면 발단지가 H타입, N타입, H타입, N타입 이게 아마 확장, 비확장일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제 생각엔 요 하나짜리들이 경쟁률이 낮았을 것 같아요.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사실은 특이하지 않은데 배점이 있어서 이 배점표에 따라서 총 배점이 높은 순으로 분양을 받습니다. 그 배점 기준표는 보시면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 구성, 무주택 기관, 무주택 기간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이나 힘들겠네요. 사회초년생은.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서울시의 오래 산 기준이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전 영상에서 한번 청약 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저축이 있으시면은 만점 받으시네요. 다음은 노부모 부양 특별 분양입니다. 말 그대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인데 보시면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경우 그 부모님을 65세 이상 된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신 경우죠.
저축이 당연히 1순위여야 되고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그리고 부모님도 무주택이셔야 돼요. 이런 분들 진짜 그냥 해드려야겠죠. 근데 재밌는 점은 이런 것들을 좀 서류상에서 속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걸 다 걸러낸다고 들었어요. 카드 사용 이력, 뭐 핸드폰 위치 추적 같은 걸 이용해서 카드 사용한 지역, 핸드폰을 사용한 지역을 가지고 실제로 같은 지역에서 살고 계셨는지까지 파악한다고 하니까 장난치시면 이제 안 됩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 분양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생애 최초라 그랬는데 신혼부부 특별 분양이었네요. 자격을 보시면 혼인 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게 1순위, 2순위가 또 나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순위는 3년인 걸로 아는데 여기 있네요. 1순위는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이고 2순위는 혼인 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근데 2순위까지는 웬만한 지역에서는 당첨이 안 됩니다. 1순위에서 다 끝나요. 3년 내에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 동일순위 1순위일 때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이제 당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웬만한 지역에선 1순위, 그리고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러니까 좀 당첨됐을 때 피가 많이 붙는 지역 말씀드리면 3년 이내에 미성년 자녀가 2명은 돼야 돼요. 빡시죠? 3년 내, 저 같은 경우는 3년 차에 태아가 생겨서 2자녀가 돼서 당첨이 됐는데 그 내의 경쟁률이 4대1, 3대1인가 4대1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내에 2자녀인 부부 3명, 4명이서 집 한 채를 가지고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이렇거든요. 이제 미성년 자녀 수가 동일한 경우에 추첨을 하는데 그 추첨 경쟁률이 3대1, 4대1, 7대1이었나? 거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TV 뭐냐? 그냥 뭐 이것만 설명드리면 안 되겠죠. TV 뭐냐? 결혼을 하시고 1자녀 혹은 2자녀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마시라 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막 많이 일어나는데 다자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혼을 하고 다시 이제 3년 내가 되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다시 이제 결혼을 동일한 분과 하거나 심지어는 아이를 입양을 하거나 하는 경우까지 일어납니다.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이게 당첨만 되면 막 위에서 보신 것처럼 전전에 뭐 과천 뭐 이런 경우에 보신 것처럼 몇 억을 로또예요. 로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장난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팁을 드리긴 했지만 다음 영상에서 이런 부분은 좀 한번 다시 풀어보기로 할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 정도 낳고서 혼인신고해라 라고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뭐 1년 내에 헤어지는 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이혼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팁을 드려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은 하죠. 그렇고 다음은 이제 생애 최초인데 생애 최초는 말 그대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최초 내 생애 처음으로 집을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여기서 보셔야 할 게 배우자가 옛날에 무슨 빌라를 하나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 경우엔 이 조건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회사 후배가 빌라를 샀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빌라를 팔고 2년인가 3년인가 지나면 이 조건을 다시 주는 걸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지만 이런 뭔가 꺼림칙한 전력이 있으시거나 한 분들은 꼭 여긴 이제 SH에서 하는 건데 SH나 이 분양을 진행하는 시행사에 한번 확인하셔서 근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잘못되면 저가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1순위여야 됩니다. 뭐 당연히 1순위 통장은 있어야겠죠.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이거는 자녀가 있는 자. 당연하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웬만해서 이제 5년 이상은 소득세를 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초년생이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못하고 결혼도 하고 소득세도 5년 이상 내고 한 경우에 집을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생애 최초를 주는 게 좀 맞지 않다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너무 사회 초년생에 지금까지 집 없이 뭐 이렇게 계속 지내온 분들도 있는데 얘는 100% 추첨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그러니까 뭐 위에 다자녀에서 봤던 청약 가점제나 이런 것도 없어요. 얘는 진짜 제가 생각할 땐 그냥 로또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일반 분양인데 일반 분양은 이제 좀 분양에 대한 제도가 바뀌어서 거의 무주택의 그 가점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로또인 부분이 뭐 막 그 평형이 크거나 하면 추첨제도 있는데 이젠 계속 정부에서는 가점제로 가려고 해요. 왜냐면은 있는 사람들이 주택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추첨의 기회를 줘버리면 있는 사람이 또 돈 벌고 하는 케이스가 많다 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갔네요. 당첨자 선정의 방법은 이때 당시엔 청약저축 가입해서 매월 납입 금액이 높은 사람이죠. 동일 순위 내는 저축 총액이 많은 자. 그죠?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그래서 전회 저희 방송의 컨텐츠 중에 하나가 청약저축 부모님이 가입하셨으면 그거 세대주 변경해서 가져오셔라 했던 게 저축 총액이 많은 자여야 해서입니다. 그 사회초년생이 뭐 사회생을 3, 40년 하신 부모님들만큼 청약을 부었을 수가 없죠. 그건 그냥 월에 10만 원씩 맥시멈 해서 그 10만 원이 몇 회 누적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보통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자에서 결정되면 2천만 원이 막 넘어가요. 인기 있는 지역은. 그래서 2천만 원이 되려면 1년에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이니까 10년 부으면은 1200이죠. 20년 부으면 2400입니다. 20년 정도는 부었어야 1순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1순위가 아니라 그 당첨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기타는 이제 좀 많이 좀 맞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유공자여야 되거든요. 유공자 SH 통보한 자로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자. 근데 뭐 요런 데 들어가는 게 국가유공자
뭐 이런 분들이니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경쟁률이 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주, 철거민,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있죠. 용산 같은데 그래서 알박는 분들 있죠. 근데 그 알박기도 요즘에는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나가고, 일정과 장소는 이건 뭐 매번 다른 거니까 그렇고, 그래서 전 회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분양을 먼저 접수하고요. 그 후에 이제 특별 분양이 끝나고 일반 분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 분양에서 떨어지면 그분들은 자동으로 일반 분양에 지원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하는데 현장 방문도 있어요. 현장 방문만 하는 곳도 있어요.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나와 있고요. 어려운 건 딱히 없습니다. 볼까요? 뭐 본인 신청 시에 신분증, 도장 가지고 가시면 되고, 여기 공통인 게 뭐 분양 신청서, 등본, 그리고 뭐 동의서니까 인터넷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은행 창구에서도 뭐 하실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예, 당첨자 발표가 특별 분양이 먼저 되죠.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이 되게 됩니다. 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려운 게 보시고 나니까 이제 없죠. 쉽게 하실 수 있고,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약간의 준비와 계획과 팁만 적용하면, 조건만 되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되면 이제 서류를 추가로 대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당첨이 되고 나면 이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이제 당첨만 됐다면 이제 뭐 연차를 내든 휴가를 내든 무조건 가야죠. 가서 이제 확인해 가면서 빠진 게 없는지 봐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지역마다 뭐 학교는 어디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 단지에 문제가 될 만한 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들이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막 동별로 막 상세하게 나와 있는 지역도 있어요. 보시면 뭐 8단지에 몇 동에는 뭐가 있으니까 우린 다 얘기해줬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빠뜨린 게 없는지 좀 더 보면 견본주택도 운영을 해서 모델하우스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단지 내에 한 블럭만 빠르게 지어서 거길 열어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세곡 내곡 다닐 때는 그렇게 막 진짜 막 흙판인데 막 사람들이 걸어서 그 집들을 보곤 했습니다. 성능 등급 표시도 있는데요. 뭐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에 어느 정도 우리 단지의 등급이 몇 등급이 되는지 얘기하는데, 별로 등급이 공공이 막 좋지 않아요. 뭐 근데 이렇다고 해서 뭐 딱히 가격이 큰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 부동산의 입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봤고요. 시간이 꽤 길어졌는데 공공분양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는 장기 전세를 한번 볼까 해요. 이제 분양받기 전엔 전세를 사는데 그것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곳에 살면 좋겠죠. 다음엔 장기 전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